먼 옛날부터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온 고조선의 후예가 유럽에서 발견되었으며 한국인에게 친숙한 빗살무늬 토기가 뜬금없이 핀란드 박물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의 역사적 유물과 빗살무늬 토기가 유럽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유럽의 주요 민족인 게르만족, 라틴족과는 구별되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다른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온 스페인의 바스크인들은 어디에서 온 이들인지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기원을 궁금해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스페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바스크인이라 분류하며 심지어 바스크인들만의 나라를 만들자는 독립운동까지 할 정도로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일례로 바스크인들은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독자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들의 언어는 에우스케라족으로 분류하며 인도유럽어족과 비교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비밀을 풀지 못했던 유럽의 학자들은 바스크인들을 독립어족으로 분류하며 유럽 대륙에서 생겨난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한국의 한 학자에 의해 반박됩니다. 그는 바스크인들이 과거 고조선에서 비롯된 한민족의 후손이며 바스크인들과 한민족이 형제관계임을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신용화 명예교수는 한반도에서 시작한 여러 유민들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한민족의 위대한 피를 계승해 독자적인 국가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한민족의 전파 경로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바스크 언어와 그들의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일치를 발견했는데요. 그동안 유럽 학자들 사이에서 독립어라 여겨졌던 바스크 언어가 고조선어를 기반으로 만든 언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여러 사례를 통해 바스크어와 고조선어의 유사성을 밝혔는데요. 바스크 언어를 바스크인들은 유가라라고 말하는데 바라는 말, 언어의 고대 한국어를 의미하며 유가라라고 했을 때의 유는 유연족을 지칭하는 단어로 바스크인들의 말을 풀어 설명하자면 유연족의 언어라는 뜻이고 여기서 등장하는 유연은 과거 고조선이 멸망한 직후 그 유민들이 모여 세운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 중국 문명을 압도하는 강성한 세력을 구축한 이들입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한반도 지역에 3만 기가 넘게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고인돌 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은 고인돌 밀집군과 형식의 다양성에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유적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존재합니다. 사볼라 데 라헤치세라 바스크 지방의 유명한 석조 유적으로 1935년에 발견되면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주변을 조사한 연구진들은 고인돌 주변에서 원시인들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주요 부장품인 도자기 파편과 반제, 도끼 등 다양한 유물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조선에서 등장하는 삼조고와 비슷한 유물까지 출토가 된 것입니다. 특히 고인돌의 형태나 규모에 있어 한국의 고인돌과 굉장히 흡사하며 유해와 부장품까지 발견된 것을 봤을 때 바스크인들에게도 고대 고조선과 흡사한 매장 문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까지 고조선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빗살무늬 토기가 뜬금없이 핀란드 박물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물을 본 이들은 한국에서 발견된 토기와 비슷한 생김새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핀란드에서 발견된 고조선 유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대 고조선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에 영향을 끼친 한국의 위대한 문명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연구자들이 본격적으로 토기에 대해 조사해보니 카자흐스탄에도 비슷한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북방 초원 지역을 중심으로 빗살무늬 토기와 흡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잇따라 발견되었고 유물 발견 지역들을 연결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초원길이라 칭하는 유라시아 대륙 중앙을 가로지르는 뚜렷한 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선은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연결되는데요. 한국과 북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보다 더 오래된 토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 거주하던 이들이 이주하면서 빗살무늬 토기들을 남겼고 고향을 떠난 한민족이 오랜 기간 이동을 거듭하며 북유럽까지 이주했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 발견된 토기들 역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통해 연대를 조사해본 결과 기원전 4000년 이후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한국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보다 많게는 7000년 이후에나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이 고향인 한반도를 떠나서 왜 북유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연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설 중에서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가 세운 주장은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한 고조선 유민들이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의 발칸 반도까지 건너왔고 이들은 토착 원주민들과 결혼하면서 한민족의 후예들이 북유럽까지 건너갔다는 설이었습니다. 신용화 교수는 어원에서 발견되는 한민족의 흔적을 조명해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했습니다.
현지어로 핀란드는 수오미아라고 불리는데 고조선어로 소택지는 수오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수오마가 변형되어 수오미아가 되었다는 것이며 중세교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수오미아 지역 근방에는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철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평화로운 민족이었고 이들에게는 독특한 신앙체계가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타라피타라는 고대 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들이 모시던 타라피타라는 신이 바로 단군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고대 한민족의 후예인 이들은 머나먼 유럽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고대 고조선의 후예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빗살무늬 토기가 북부 초원길을 중심으로 분포된 것이라는 설에 대해 유럽 학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동양인들이 문명을 전파하고 자신들이 그 문명의 수혜를 입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빗살무늬 토기의 존재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핀란드에 위치한 헬싱키 대학 연구자들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지만 그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가 왜 핀란드에서 발견된 것인지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옥스포드 대학 연구진을 비롯한 유수의 선사시대 연구자들은 신용화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며 서양 중심의 역사적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으며 이론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한국 문명의 위대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역사 왜곡을 일삼으며 선사시대 문명 또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 일본 극우 역사학자들은 빗살무늬 토기가 보여준 증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찾아보기 힘든 빗살무늬 토기는 이를 뒷받침하죠. 바스크 지역은 늘 독립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던 곳이기에 스페인에서 프랑코 정권이 득세할 무렵 ETA라는 무장 단체를 조직하며 저항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들은 스페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발전된 사회로 1인당 GDP를 따져보면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가 바로 바스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유명한 구겐하임 박물관이 바스크인들이 사는 주요 도시인 빌바오에 있을 정도로 이들의 경제력은 스페인을 견인한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데요. 어느 지역에서나 근면 성실하고 재능이 좋은 한국인의 피가 이들 바스크인들에게도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고조선의 후예이자 한국의 형제인 바스크인, 이들 바스크인이 독립을 쟁취하기 바라며 먼 유럽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 한국인들은 잊지 말아야 하고 한국에서 독자적인 문명을 일구며 삶의 터전을 일군 조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빗살무늬 토기를 중국에서 한국의 고대 문명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며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적이나 유물은 전부 중국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한국만의 독자적인 선사 문명이 있고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계통의 유물입니다. 한국의 위대한 문명에 다시 주목받는 때가 오기를 바라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당당하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